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밤 7시 46분입니다. 조합제 TV에 오늘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후 70년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후 70년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시대 구분이 달라지면은 생각도 달라진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를 전후 70년 운동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전후 70년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에 걸쳐서 총성이 멈추었습니다. 그 뒤 70년 우리는 그야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지만 일어나면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70년, 휴전 후 7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할 때, 시대 구분을 할 때, 이제 전후 70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후 70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 개화기, 식민지 시기, 해방 전후사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잘한 게 너무나 많고 일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런 해피엔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해피엔딩이라고 감히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자유통일해야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전후 70년에 맞추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후 70년으로 생각의 기준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전후 70년,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나는 우선 전후 70년에 뭘 했느냐? 우리 가족은 뭘 했느냐? 우리 회사는 뭘 했느냐?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후 70년 우리가 한 일을 우선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전 국민이 회고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읽어보면은 다 드라마일 겁니다. 다 소설일 겁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눈물겹고 그리고 결론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시련은 있었지만 좌절은 없었다. 실패는 없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전후 70년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45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는 78입니다. 그런데 1970년 6월 말 공군에서 제대한 후에 대학에 복귀하지를 않고 부산에 있던 국제신보 수석기자 시험을 쳐서 그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1971년 2월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이 기자 생활 53년째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에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전두환 정권 때 두 번 해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박정희, 전두환 두 분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자로서 중금속 오염, 포항석유 개발,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광주 사태, 칼 007 피격 사건,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북한 인권 문제, 김대중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메가더의 실수 등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책이나 기사로 남겼습니다. 1995년 11월에는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년에 암살된 아베 수상을 단독 인터뷰한 유일한 한국 기자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기 13번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상대로 한 수십 회의 인터뷰는 나중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후사 70년 중에서 약 50년을 직업적으로 관찰한 행운을 누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메모를 합니다. 기자로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1979년 11.6 사건입니다. 왜냐? 11.6 사건은 그날 하루로서 30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8년간의 박정희 시절이 끝나고 그날 있었던 일로 해가지고 12년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벅찼던 순간은 언제냐?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멋진 올림픽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 전날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날은 날씨가 아주 끝내주었습니다. 가을 날씨.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지난해 3월 9일이었습니다.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불문에 붙였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조국의 야합, 이건 역적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합을 분쇄하는 조국 수사를 하는 걸 보고 과거를 불문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가장 황당했던 순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가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냐?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가장 나쁜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가장 미안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두 분 12년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전두환은 집권할 때 피를 묻히면서 집권했지만은 그러나 7년 동안 한국 경제를 세계 1등으로 세계 1등 성장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1%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약 200개 나라에서 1등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이것을 국가 대전략의 중심에 놓았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어서 노태우. 두 사람이 12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주화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약속했던 단임 7년을 지키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서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우리가 쿠바하고 북한 정도만 내놓고 다 수교를 해가지고 한국인의 활동 공간을 지구 전체로 넓혔던 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두 사람을 2년 전에 떠나보낼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6.5를 아직도 묻을 장지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택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참 저는 미안합니다. 지난 70년 우리의 실수가 없겠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한글 전용으로 간 겁니다.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졌습니다. 교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냐?
이건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950년 7월 경북 청송의 고향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유엔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그때 인민군이 한 사람도 없는데 막 폭격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담배 창고 안에 들어가서 질식사 할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에 적다가 보니까 가장 황당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보았던 가장 황당한 사람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왜 제가 이 사람을 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2020년 4월 15일 총선 개표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에 느닷없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오더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졌다고, 선거에서 졌다고 합니다. 졌다면서 그 길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한참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표가. 아니,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졌으면은 왜 졌는지 분석도 좀 하고, 그 다음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물러나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수인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개표를 하는 중에 이분이 졌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자 홀연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을에 국민의힘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지휘했던 그 선거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미래통합당이 졌다. 황당무계한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보수 세력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4사람을 컷오프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데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데 4사람 후보군 중에 올려놓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도대체 수준이 어떤 겁니까? 그분들이 과연 민주당 당원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합니다. 황당무계한데, 허무맹랑한데, 그건 이미 여러 차례의 재검표와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작년에 대법원이 이 주장하는 사람한테 패소 판결을 할 때,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패소 판결을 할 때 쓴 판결문을 보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했다는 말이냐? 아니, 부정선거를 누가 했다고 지금 누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관위에 했다고도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명예훼손으로 당하니까 무조건 부정선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워낙 하면서 더구나 작년 대선 국면에서는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당일 투표 하루만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황교안 말 들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황교안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까지 앞장서가지고 내가 먼저 사전투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율을 그나마 상당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21년 가을에 그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돼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부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 가지고 고발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보수 세력이 이재명과 조국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황교안을 비판하면서 저런 사람을 사고 도는 저 보수보다는 우리가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군대 안 갔다 온 흔적을 봅니다. 황교안 씨는 좋은 학교 나오고 일찍 출세를 했지만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왜 군대 안 갔다 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군대 안 갔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밤에 인수인계도 없이 졌다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인계 아니겠습니까?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입니다. 군대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수인계 아닙니까? 보초 쓸 때 다음 보초가 온 다음에 물러나야 안 됩니까? 다음 보초가 오기 전에 멋대로 내무반으로 가버리면은 그 초소가 비어 있잖아요. 초소가 비어 있을 때 간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즉, 전쟁을 할 때는요, 그런 식으로 초소를 비우면은 총살됩니다. 총살. 기본이 안 되는 사람. 인수인계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군대 안 간 것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사 행태 중에서도 저분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느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은 군대에 가서 한번 이 인간의 바닥을 경험을 해야 이 세상이 무서운 줄을 압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일찍부터 20대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 속에서 뭔가 허점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허점을 메워주는 게 그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좀 달라집니다. 황교안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하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또 황교안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토론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한 5, 6%쯤 되는 골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5, 6%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 가든지 그 조직을 파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파를 분열시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 분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53년 동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나본 가장 황당한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제가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